reported, it's Victoria. Victoria, we got a situation down here. What? Those divers that are in front of the plant looking for zebra mussels. They've been down for over an hour now, and they're not seeing any bubbles from them. Oh, was that good? No, that's bad. They don't know where they're at. 서열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만 꼽아야 한다면 그것은 단언컨대 물일 것이다. 이건 물을 지키는 자들, 그리고 물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자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20세기 초 미국은 세계대전을 통한 산업 활성화와 대량 생산 체계 확립으로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는 중이었다. 이로 인해 미국 전역에서는 도시로의 인구 이동이 활발해졌고 도시 인구가 농촌 인구를 앞지르기 시작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대성장을 하던 캘리포니아주는 1940년에서 1960년까지 20년 동안 인구가 127% 증가하는 쾌거를 보였다. 캘리포니아는 이렇게 인구가 급격하게 늘면서 산업 발전에 유리해지는 것과 동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물 부족 현상이었다. 인구는 급격하게 늘었지만 자연이 주는 물의 양이 바뀔 리는 없었고 특히 캘리포니아 남부는 북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물이 부족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수로를 쟁탈하기 위한 크고 작은 물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캘리포니아주는 20세기 중반에 상대적으로 풍부했던 북부의 물을 남부로 보내는 대규모 수자원 개발에 착수했다. 그 결실이 바로 캘리포니아 주 수자원 프로젝트로 캘리포니아 북부 산간지대부터 남부 사막지대까지 1135km에 걸쳐 이어진 거대한 송수 시스템 건설이다. 이 시스템은 수로와 터널을 통해 2700만 명에 이르는 주민에게 물을 공급하는 1960년대 당시 미국의 가장 거대한 인프라 프로젝트 중 하나였다. 그리고 이 대규모 물 수송 프로젝트의 성공을 가르는 중요 기지가 있었는데 물 수송 시스템의 중간부에서 허리를 담당하는 도스 아미고스 펌핑 플랜트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곳에서 시작된다. 도스 아미고스 펌핑 플랜트는 캘리포니아주 중부를 흐르고 있는 샌루이스 운하상에 설치되어 있다. 주 역할은 샌루이스 저수지로부터 물을 남쪽으로 이동시켜 캘리포니아 대수로의 연결고리를 이루는 핵심 인프라이다. 시스템 구조는 매우 간단한데 샌루이스 저수지에 저장된 물이 오닐 포어베이로 이동, 이후 샌루이스 운하를 따라 물이 흘러 도스 아미고스 펌핑 플랜트에 도달하면 플랜트가 물을 36m 높이의 정상부로 들어올린다. 이후 들어올려진 물은 캘리포니아 대수로로 이동한다. 이때 플랜트에서 36m 정상부까지 물을 들어올리기 위하여 플랜트 하부에는 6개의 대형 수직 충유 펌프가 설치되었는데 각각의 펌프는 1분당 올림픽 규격 수영장 2개 분량에 해당하는 막대한 양의 물을 가파른 경사면 위로 밀어 올릴 수 있었고 이는 이 플랜트 전체가 퍼올리는 물의 양을 모으면 1분 만에 올림픽 수영장 12개를 채울 수 있다는 말이었다. 이렇게 수직 충유 펌프들은 대용량 물 이동에 특화되어 있어서 물 수송 플랜트에 매우 적합하였지만 잔고장을 자주 낸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때 만약 펌프가 멈출 경우 시간당 최소 $50,000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다는 계산을 마친 캘리포니아주는 도스 아미고스 플랜트의 정기점검 실시를 의무화하였다. 2007년 2월 7일 아침 도스 아미고스 펌핑 플랜트에서는 정기 수중 점검 작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참이었다. 현장에는 잠수 담당자인 팀 크로포드와 마틴 알바라도 두 사람이 도착해 장비를 점검했다. 크로포드는 수자원국에서 19년 경력을 쌓은 최고참 산업 다이버이자 19년간 단 한 번도 인명사고를 내지 않았던 베테랑 다이버였다. 알바라도는 6년간 수자원국에서 시설 정비공으로 일하다가 잠수 임무를 추가로 맡게 된 신입 산업 다이버였다. 그는 7자녀를 둔 가장으로 잠수 작업을 하면 시간당 $9의 위험수당이 붙어 가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제 막 산업 다이버 자격을 딴 신참이었다. 그러나 그는 위험수당을 그저 가족을 위한 돈으로만 생각하였고 그 위험수당의 진정한 의미를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다. 이날 현장에는 산업 다이버들 외에 수면 위에서 그들을 보조하는 역할로 한 명의 직원이 더 있었다. 다이브 텐더라 불리는 이 역할은 다이버들이 작업을 하는 동안 안전점검 및 유사시 긴급 구조를 위한 역할이었다. 이번 다이브 텐더는 해당 펌핑 플랜트의 안전관리자인 빌 콜린스가 맡기로 되어 있었다. 빌은 이 시설의 안전 담당 관리자이자 동시에 20년 경력의 베테랑 다이버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대기 잠수를 할 수 있는 최적임자였다. 그러나 빌은 점검 당일 아침
개인 사정을 들어 잠수 지원 임무를 막판에 포기했고 대신 다른 직원인 마크 마드리오스가 급히 다이브 텐더 역할로 투입되었다. 마드리오스는 잠수에 대한 아무런 경험이나 훈련이 없는 직원이었다. 주 규정상 산업 다이빙 작업에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텐더로 배치되어야 하지만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채 비전문 인력이 안전관리자로 투입된 것이다. 이외에도 몇몇 안전점검 위배 사실을 안 다른 수자원국 동료는 작업 전에 알바라도에게 이 사실을 전달했지만 알바라도는 그저 피식 웃으며 넘어갔다. 그에게 수중 플랜트 작업은 이번이 처음이었고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베테랑 다이버인 팀이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다. 이들의 임무는 각 펌프에 설치되어 있는 흡입구의 격자에 쌓인 이물질을 제거하고 최근 확산되고 있는 침입종 조기류인 담수 홍합이 설비에 달라붙어 수로를 막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오전 10시 10분 장비 점검을 마친 팀은 입수 직전에 컨트롤룸에 연락을 한다. Los amigos, this is Tim. Hey Tim, this is Tim. Hey, what's up? We're gonna get in now. Okay, cool. All right. All right, thanks. We'll let you know when we get out. All right, thanks. Bye. 전화를 받은 직원과 다이버 팀은 둘 다 이름이 팀으로 동명이인이었다. 이 연락은 플랜트의 펌프 가동을 중단 요청하기 위한 전화로 원래는 다이브 텐더가 했어야 할 것이지만 그가 아무런 경험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팀이 직접 전화를 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이미 안전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팀은 다이브 텐더에게 본인들의 위치를 기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알려준 후 팀과 알바라도는 장비 착용을 완료하고 잠수를 시작한다. 이때 알바라도는 깜짝 놀라게 되는데 시야가 너무 흐렸던 것이다. 내부는 저수지에서 오는 물의 특성상 사람들이 버린 온갖 쓰레기들로 가득했고 직전까지 펌프가 가동하였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물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그래서 당시의 가시거리는 1m가 안 되었다. 팀은 이를 예상하고 있었고 서로의 위치를 잃지 않기 위해 미리 가져온 주황색 안전 로프로 둘의 몸을 연결하였다. 이외에 지상과 연결된 별도의 생명줄과 음성통신 장비는 휴대하지 않았다. 따라서 다이버들에겐 지상과 의사소통할 방법이 없었고 만약 문제가 생겨도 다이브 텐더가 로프를 당겨 끌어올릴 수도 없는 상태였다. 그들은 계속 내려가 1번 펌프의 격자에 도달했다. 각 펌프의 격자들은 수면으로부터 9m 깊이에 위치하였고 격자에 붙은 작은 이물질 제거 및 주변 확인을 하고 올라오는 게 주 임무였기에 그들은 격자에 가까이 가 손으로 만지며 확인한 다음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바로 2번 격자로 이동하였다. 그렇게 3번 격자도 확인하였고 여기까지도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음 4번 격자 근처에서 팀은 무언가 불길함을 느꼈는데 이동 중에 약간의 유속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모든 펌프는 꺼져 있을 것이기에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보니 4번 격자 근처가 쓰레기 덩어리에 둘러싸여 있었다. 아마 격자가 가려지고 남은 작은 틈으로 약간의 유속이 생겼다고 생각한 팀은 근처 쓰레기들의 양을 확인하려고 움직였다. 이때 주변 시야는 부유물로 완전히 가려졌기에 알바라도와 같이 손으로 주변을 확인했다. 그렇게 옆으로 가던 중 팀은 갑자기 알바라도가 줄을 강하게 당기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팀이 당김을 느낀 지 1초도 되지 않아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살을 느꼈다. 이때 그는 무언가 잘못됨을 깨달았고 멈추려고 시도했지만 물살은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강해졌다. 물살이 너무 강해서 일반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 그는 안간힘을 써서 버텨보려 했지만 자신이 무언가를 향해 빨려들어가는 것을 통제할 수가 없었다. 한편 다이브 텐더 마데리우스는 그들이 입수한 이후 수면 위에서 기포의 움직임을 쫓으며 그들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었다. 처음엔 펌프 1번 격자 위에서 기포가 올라오더니 이내 순서대로 2번, 3번 격자 위로 이동하는 것이 관측되었다. 두 사람이 격자들을 하나씩 훑으며 청소를 진행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입수 후 약 10여 분이 지난 10시 23분 격자 4번 부근에 이르렀던 기포의 자취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5번 펌프 쪽으로 휩쓸려 가더니 곧 수면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이다. 이를 본 마드리오스는 깜짝 놀란 뒤 무언가 발생했음을 직감하였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주변을 걸어 다니다가 긴 나무 막대기를 물에 넣고 벽을 치며 그들에게 신호를 주려고 시도하였다. 이때 즉시 시스템을 제어하는 컨트롤룸에 연락을 해야 했지만 마드리오스는 상부에서 다이버들을 보조하라는 말만 듣고 구체적인 매뉴얼 없이 투입된 것이기에 그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한편 팀과 알바라도는 엄청난 속도로 무언가에 빨려 들어가는 중이었다. 휘몰아치는 유속을 감당하지 못하고 플랜트 벽면에 이곳저곳을 부딪히며 떠내려갔다. 거센 물살로 인해 그들의 다이빙 마스크와 레귤레이터는 찢어지기 직전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무언가에 부딪혔다. 그러나 유속은 멈추지 않았고 그들은 계속해서 강력한 흐름 속에 갇혀 있었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팀은 그들과 부딪힌 무언가를 손으로 만져보는데 이것과 손이 닿자마자 그는 모든 상황을 이해하였다. 이 철창은 격자였고 이는 어딘가의 펌프가 현재 가동 중이라는 것을 의미하였다. 팀은 이러한 사건을 과거에도 겪은 적이 있었다. 그렇기에 손으로 레귤레이터를 붙잡고 침착하려고 했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걸 알 리가 없는 알바라도가 공황에 빠질 것이 걱정되었지만 펌프의 강한 물살 때문에 팀은 그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다. 그리하여 팀은 일단 위에서 그들의 안전을 확인해주는 다이브 텐더인 마드리우스가 컨트롤룸에 연락하여 펌프를 멈춰주길 기다리며 버티기로 한다. 마드리우스는 10시 23분에 기포의 이상을 발견한 후 계속 주변을 서성이며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결국 20분이 더 지나고 나서야 10시 45분에 컨트롤 타워에 전화를 한다. Alan. Alan, Yeah. this is Mark. I'm on the deck. Anyway, how long these guys stay down? You know? Because he's been down for 30 minutes. Nobody's come up yet. You still there? Yeah. They went by Unit 5, and I've lost the air bubbles for quite a while now. Well, what do you want to do? How long do these guys usually stay down? I don't know. I've never tended them. Neither have I. 다이브 텐더와 컨트롤룸의 사람들은 다이버들의 공기 탱크의 공기량도 모르고 있었다. 당시 이런 상황에 대한 매뉴얼은 컨트롤룸에도 비치되어 있지 않았다. 결국 컨트롤룸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들조차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플랜트 안전관리자이자 갑자기 결근을 해버린 빌 콜린스에게 전화를 건다. Hello, this is Bill, Safety and Hazmat. I'm unable to get to the phone. However, if there's an emergency, 컨트롤룸은 이후에도 수차례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전화기 너머엔 반복된 음성만 있을 뿐 빌은 그의 사무실과 핸드폰으로도 전화를 받지 않아 결국 컨트롤룸은 빌에게 음성 메시지만 남기도록 한다. 빌의 사무실에서 음성 메시지를 확인한 다른 직원이 다시 컨트롤룸으로 연락한다. Alan. Hey, Ken, it's been way too long. Bill just arrived. Did he? Yeah. You want to... you want to wait real quick, or... How does he want us to shut it down, or what? Well, here he comes right now. Hold on. I'll call you right back. Okay. 이때 컨트롤룸 관리자는 직원에게 5번 펌프를 꺼야 하냐고 질문하였으나 이후 그들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고 컨트롤룸은 5번 펌프를 끄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 소식을 들은 부서장이 컨트롤룸에 도착하고 직접 지시를 하고 나서야 5번 펌프가 꺼지고 처음으로 911에 신고가 되었다. 다이버들이 수면 아래에 내려간 지 1시간 36분이 지난 뒤였다. 이후 부서장의 명령으로 곧바로 안전관리자 빌 콜린에게 구조 잠수가 지시된다. 빌은 즉시 그곳으로 가 웨이트 벨트 등의 장비를 착용하고 구조 잠수를 시작하였다. 그는 기포가 사라졌다는 5번 격자 쪽부터 찾아보기로 하였고 잠수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5번 격자 아랫바닥에 누워있는 팀 크로포드와 마틴 알바라도를 발견하였다. 빌이 그들을 수면까지 안고 온 뒤 현장 직원들은 대형 굴착기 크레인으로 이들을 물 밖으로 건져 올렸다. 이후 응급구조대가 도착하여 두 사람을 인근 로스바노스 메모리얼 병원으로 긴급 후송했으나 이미 늦은 뒤였다. 두 다이버는 병원에서 나란히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후 보검 결과 그들의 사인은 예상대로 익사로 판명되었다. 오랫동안 물속에 있으면서 산소가 고갈되어 목숨을 잃은 것이다. 또한 그들의 공기통을 확인한 결과 30분 이상을 버틸 수 있는 양의 공기가 들어있었던 것으로 판명되었다. 사고가 발생한 결정적인 원인은 5번 펌프가 켜져 있었던 것이었다. 사고 당일 플랜트 관계자들은 펌프를 꺼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으나 펌프를 끄면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펌프를 끄지 않고 작업을 허가하였다. 이는 안전보다는 운영 편의를 우선시한 결정이었다. 그들은 펌프의 위험성을 모르지는 않았으나 사건 조사에서 여태 해온 대로 한 것이라는 관례를 이유로 들었다. 이외에도 안전 규정에 대한 치명적인 위반들이 발견되었는데 다이버들의 수중 작업을 확인하며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인
다이브 텐더와 당시 컨트롤룸의 관리자는 한 번도 수중 작업을 해보지 않은 일반 직원이었으며 플랜트 정기 점검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사건 당시에 5번 펌프가 문제의 원인인 것을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이후의 책임 관계를 우려하여 사건 관계자 중 누구도 매뉴얼 이외의 행동을 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로 파명되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 산업안전보건국은 도스아미고스 플랜트에 2천만 원의 벌금을 부여하였지만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도스아미고스 플랜트 역시 관련 책임자들에 대하여 제재 조치를 취하였다고 발표했지만 그중 해고된 이는 아무도 없었다. 이 사건은 안전조치 미흡의 복합적인 결과로 나타난 인적재해로서 캘리포니아의 산업다이버 안전 지침을 바꾸는 가장 큰 계기가 되었다. 캘리포니아 주수자원부는 이 사건을 잊지 않자는 의미로 공식적으로 사고 희생자를 기리고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로메로 방문자 센터 인근에 팀 크로포드와 마틴 알바라도의 추모비를 세웠다. Alan, You have any good news yet? looks like they're both drowned. They just pulled the last body out. Did they have attendant? Anybody? Yeah? Okay. Looks like they went in front of that unit that was running. Oh, I see. Okay.